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에 서브 메뉴를 출력하는 JS 방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지금 틀어놓은 문제의 첫 번째 서브 메뉴의 스타일과 두 번째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동시에 한번 정복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따로따로 익히기보다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익힌 다음에 거기서 CSS만 살짝 변경하는 식으로 이용하시는 게 암기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잠깐 CSS를 이전 파일에 비해서 수정한 게 있어요. 테두리를 우리가 정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과물을 이와 같이 주로 면 색깔을 넣고서 각각의 영역을 구분해 놓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CSS 변경된 부위만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 상단에 디자인 초기와 리셋을 사용했던 값 중에 마지막에 보더 설정했던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나머지 값은 거의 그대로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헤더, 내비,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서브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내비에서는 나중에 CSS가 약간 변경될 예정인데요. 우선은 기존에서 달라진 부분은 UL의 백그라운드 컬러와 그 UL한 LI한 A 부분에 백그라운드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백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는 컬러라는 건 오직 색깔만 넣는다라는 의미인데 백그라운드라는 건 통합으로 배경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지정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뭐 배경 반복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부분은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색깔만 작성할 거라서 통합으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거나 백그라운드라고 하거나 두 개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달라진 부분 없고요. 콘텐츠라고 대상만 변경했고요. 색깔 들어가기 위해서 각각의 대상에 배경 색깔 넣었고 추가적으로 경계 확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줬어요. 이거는 단순히 확인용이니까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무관합니다. 주시면 전체적으로 노란색 배경과 각각의 경계에 검은색 테두리가 생겨있는 모양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메뉴 1, 2, 3, 4에 들어가 있는 분홍 색깔은 제가 준 LI한 A 이 대상 때문에 지금 각각의 대상에 분홍 색깔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HTML을 이제 보겠습니다. HTML에서는 아직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내비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내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쳐줄 거예요. 제가 div id 내비라고 해놓은 부분은 메인 메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게 될 서브 메뉴까지 가리키는 내비라는 틀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div 안에는 아까는 서브가 없었기 때문에 메인에 대한 UL만 제작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서브에 대한 대상 요소를 이 아래다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잠깐 주석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주석을 만들고 이 안에다 작성할 준비를 할 건데 메뉴 같은 경우는 메뉴 1, 2, 3, 4 딱 4개의 대상이 바로 옆으로 쭉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서브 같은 경우는 메뉴 1에 대한 4개의 서브 메뉴와 2에 대한 서브 메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브 메뉴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그 4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서브 메뉴가 또 4개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작해 줄 때는 메뉴 1, 2, 3, 4는 바로 이 각각의 대상의 하나에 대한 메뉴만 있었기 때문에 li 안에 a 이렇게 하나씩만 만들었던 거라면은 이번에는 이 서브 1, 2, 3, 4를 한 번에 묶어야 될 태그와 그 안에 4개로 구성되는 요소들 이렇게 큰 4개의 박스와 박스 안에 하나씩 4개를 넣어줘야 되는 메뉴가 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UL을 묶지 않고 전체를 div라는 그룹 태그로 묶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만약 제가 여기에서
이 와이어 프레임 형태만 생각해서 메뉴 1에서 4까지만 딱 떨어지는 모양으로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div 하나만 만들어 놓고 UL을 4개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모습까지 염두에 놓고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한 것까지 염두해서 div를 배경용 하나와 서브 1, 2, 3, 4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div 이렇게 2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div는 모든 서브를 감싸는 서브 all로 제작을 한번 해줄 거고요. 두 번째 div는 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감싸는 용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그럼 서브 all이라는 얘가 이 두 번째 와이어 프레임에서 배경에 대한 부분인 거고, 서브 메뉴라는 애가 서브 메뉴 1, 2, 3, 4를 묶어주는 이 4개를 감싸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서브 메뉴 안에서 UL을 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에 서브가 공통되는 클래스가 들어갈 거를 염두를 해서 클래스 서브라는 이름을 하나를 넣고, 아이디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지만 클래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CSS에서 동일한 코드를 연결 지을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서브 메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실제 선택되는 요소에는 반드시 링크를 넣으시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는 A를 반드시 추가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컨트롤 D로 복제하시고요. 이제 이 서브를 총 4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서브 메뉴라는 div에 큰 UL이 4개가 있고 그 UL에 하나씩 서브 메뉴 1, 2, 3, 4라는 대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저장을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선은 지금은 각각의 위치가 현재 이렇게 잡혀 있으실 거예요. 아직 CSS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CSS 값을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대상들의 시작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메뉴 1 시작 위치 여기는 딱 떨어지는데 메뉴 2와 두 번째 서브 메뉴에 대한 시작 위치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서브 메뉴 할 거를 고려하지 않고 li의 크기를 여백으로 맞춰 놨었기 때문에 값이 약간 비규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은 내비에 줬던 마진 값과 li에 줬던 패딩 값을 지우고 크기 값으로 고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우선 이 2가지 값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지운 상태에서 메뉴 안에 들어있는 li를 구분을 할 건데 지금 제가 div 샵 내비 div의 id가 내비인 경우에 안쪽 UL을 잡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쓴 거 보면은 이제 div id 내비에는 UL이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계속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메인 메뉴만 수정하려고 하는데 밑에 서브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태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름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게 하나를 공통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메뉴를 인식하는 메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이 UL이 첫 번째 메뉴 1, 2, 3, 4에 대한 것만 인식하게 하고 싶다면은 UL 뒤에다가 모든 UL이 아니라 UL의 아이디가 메뉴인 경우만 이거를 붙여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래쪽에 서브 부분은 인식이 안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UL 메뉴 안에 있는 li 부분을 먼저 기준으로 우선은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플로트 레프트는 그대로 놓으시고 배경 크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너비와 높이는 정확하게 정해진 값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값을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적당히 값을 한번 100에서 200 사이 값으로 정리하시면서 너비를 설정하시면 돼요. 높이 같은 경우는 제가 50픽셀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는 UL이라고만 돼 있어서 서브 UL까지 인식됐었기 때문에 모양이 얘네들이 옆으로 가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UL의 아이디가 메뉴라고 돼 있는 대상만 설정되라 라고 하니까 서브들은 풀려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 모습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크기를 줬는데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크기인지 모르겠죠. 대상에 대한 제가 크기 알 수 있는 색깔이라든지 테두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잠깐 확인용으로 배경 색깔을 주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배경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의 경계에 끝나는 부분이 여기 시작부터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까지가 150픽셀, 여기까지가 50픽셀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물에는 두 개 다 메뉴 1, 2, 3, 4가 모두 정확하게 정해진 크기의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왼쪽 위에 배치되어 있죠? 정렬부터 합시다. 수평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수직 정렬은 라인하이트 이용하셔서 높이에 쓰셨던 값을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은 화면에서 수평 중앙, 수직 중앙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란 색깔로 지금 제가 준 부분은 li, 목록 태그예요. 이 목록 태그는 단순히 말 그대로 목록이라는 부분이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할 때 각각의 메뉴를 눌러서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 이동이 결정되는 부분은 링크라는 개념을 가지는 A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A한테 배경 색깔, 분홍 색깔 줬죠. 근데 실제 선택되는 영역은 글자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메뉴의 영역을 노란색 크기만큼 100에 50만큼 키워놨는데요. 그럼 A의 영역이 이렇게 좁으면은 옆에 있는 이런 공간은 실제로 메뉴로 사용할 때 불필요한 공간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보통 A라는 영역은 실제 선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과 연결돼서 항상 메뉴 박스의 크기와 A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깥쪽 영역까지 눌러도 그대로 링크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한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li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하시면은 A한테는 가로 세로를 A를 가지고 있는 li의 크기를 따라가라 라는 뜻으로, 굳이 여기다 150에 50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100%에 100%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할 점이, A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블록이라는 명령어를 적용해 주셔야 가로 세로 크기가 먹히니까 이거를 꼭 포함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적으시면 티가 안 나죠. 바뀐 게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적으면 바뀐 게 보이죠? 아까는 글자에서 조금만 마우스를 나가도 마우스 아이콘이 화살표로 바뀌었는데, 나가도 계속 손가락 모양이 되어 있죠. 손가락 모양이 선택되고 있다는 영역 표시예요. 이렇게 먼저 되시면은 첫 번째 메뉴에 대한 CSS는 안전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서브에 대한 선택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브에 대한 선택자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주석 부분에다가 그대로 이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알아보기 쉽게 우리 새로 만들어 놓은 태그부터 작성하도록 합시다. 서브 올, 그리고 서브 메뉴, 그 다음에 서브, 그 안에 li와 a 이렇게 먼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앞에다가 태그를 안 적었는데, 만약에 조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바로 적어주세요. div의 id가 서브 올이다, div의 id가 서브 메뉴다, ul의 클래스가 서브다, 이런 표시 생략 가능해요.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하나 적으면서 태그가 어떤 태그에 무슨 클래스로 이름이 적용돼 있고 아이디가 무슨 이름이 적용돼 있는 건지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각각의 영역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브 올에다가는 잠깐 배경 색깔을 하나 배치를 할게요.
어두운 회색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마우스 대고 있으면 이렇게 색깔 부분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은 서브 메뉴에는 또 영역 확인할 수 있게 색깔을 하나 약간 밝은 회색으로 넣어 놓을게요. 이 정도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UL 서브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배경 색깔을 줄 건데 나중에 LI한테도 배경 색깔을 주면 UL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우선은 UL 부분은 잠깐 생략하고 LI에만 먼저 줄게요. 간단하게 분홍 색깔을 한번 줘볼까요? 영역 확인할 수 있게 노란 색깔로 한번 줍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색깔이 아직은 지금 노란 색깔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우선 서브 메뉴가 옆으로 나열돼야 되니까 우리 이 서브를 가지고 있는 UL을 기준으로 실제로 서브 메뉴 1, 2, 3, 4가 옆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 4는 밑으로 가 있어요. 근데 1, 2, 3, 4를 가지고 있는 틀이 옆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틀이라는 대상으로 준 .서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UL에다가 플로트 값으로 옆으로 나열되라 라고 해야 되겠죠? 라이트 주면 역순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는데 너비가 달라서 시작 위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위에다 크기를 썼던 거예요. 여기가 딱딱 떨어지게 하려면은 첫 번째 서브 부분에 너비 값을 150픽셀로 설정을 하면은 이 부분에 시작 위치가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LI한테도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면 높이도 메뉴와 비슷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글자가 왼쪽 위에 붙는 건 우리 방금 배웠었죠? LI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또 수직 가운데 정렬 라인 헤이트 50픽셀 설정하시면은 화면에서 정중앙으로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서브 메뉴를 이용해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을 함께 연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습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우리가 UL을 감싸 놓은 서브 메뉴와 서브 올이라는 거를 활용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자, 서브 올한테 지금 배경 색깔 안 보이고 있죠? 이 배경 대상을 우리가 이쪽 배경 색상으로 사용을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잠깐 왜 안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 너비 값이 안 써 있어서 그런가 잠깐 의문을 품어봤어요. 그리고 너비를 한번 써봤어요. 100%로. 그런데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문제를 파악할 때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창을 켜놓고 F12를 누르시면 개발자 도구를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창이 나오게 될 건데 위치는 여기 오른쪽에 이 아이콘 눌러서 독사이드라는 걸로 시작 위치를 정하실 수 있어요. 편하신 대로 방향 맞춰 놓으시고 엘리먼트 탭에서 바디 안에 div 화살표를 눌러서 보면은 우리가 작성한 태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헤더를 열고 div를 열고 그 안에 보니까 서브 올이 있네요. 또 열으니까 서브 메뉴가 있고요. 서브 메뉴를 여니까 UL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각각의 대상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UL의 대상은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150에 50짜리 높이가 4개가 있으니까 200이라고 표시되고 있어요. 근데 div 서브 메뉴에 되니까 너비는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이 4개가 있으니까 600이라 되어 있는데 높이가 0으로 나오고 있어요. 높이가 0이라는 뜻은 결국 높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높이가 0인 대상에 배경 색깔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높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서브 올한테도 마우스를 대보니까 얘도 600에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게 개발자 도구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높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UL 서브에 플로트를 줬을 때 그 UL을 가지고 있는 틀 대상에 속성을 하나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플로트가 들어간 대상의 그 앞 요소 기준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스크립트 기능을 넣으시려면 반드시 그 대상 쪽에 오버플로어 히든이라는 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저장하고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뭔가 화면 영역이 굉장히 틀어졌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려면은 이제 포지션이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소를 띄운다는 명령어인데 우리는 이 모습까지 제작하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인 서브 all이라는 대상에다가 포지션을 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포지션 이렇게 써놓고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앱솔루트를 줬어요. 그러면은 위치가 위쪽으로 뜬다라는 걸 인식해서 화면 레이아웃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얘도 갑자기 위쪽으로 떴는데 포지션만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제대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포지션 줬으면은 시작 위치를 왼쪽 0좌표로 맞춰라 라고 한번 제가 써봤어요. 그러니까 왼쪽 0 화면에서 아예 왼쪽으로 이동을 지금 해버렸네요. 화면에서 왼쪽. 근데 우선 여기에서 지금 헤더 부분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실제 지워진 게 아니라 얘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엔 위쪽에서부터 한 50픽셀 내려봐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50픽셀만큼 내려가니까 로고와 메뉴들이 보이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면서 너비 100으로 지정했던 이 부분 기준으로 화면 1200픽셀을 100%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1200픽셀의 왼쪽 0 그리고 위에서 50픽셀만큼 위치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 색깔, 이 회색 배경 색깔 무슨 색깔이었나요? 서브 메뉴에 딱 이 색상이었죠. 근데 아직도 이 색상 안 보이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서브 메뉴 부분한테는 제가 아까 문제집 봤을 때 서브 all이라는 게 전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였고 서브 메뉴라는 게 서브 메뉴 1부터 4까지 감싸는 틀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서브 메뉴의 배경 색깔이 여기서부터 보이고 있다는 뜻은 지금 서브 all 자리를 덮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 해결하시려면 서브 메뉴한테 플로트 라이트 메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로트 라이트를 명령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서브 all에 줬던 배경 색깔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문제 방식이 배경 색깔이 끝까지 나와 있는 스타일로 나오시면은 이 방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경 색깔 없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나머지는 똑같은데 서브 all에다 넣었던 요 배경 색깔 요것만 그냥 이렇게 지우고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있냐 없냐.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을 따로 익힐 필요가 없이 이 언제든지 우리가 배경이 만약에 당장은 디자인을 내가 하는데 배경 필요 없다고 안 만들어도 나중에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디자인 좀 고치고 싶어서. 그럼 그때 CSS H템에 새로 쓸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해서 제작을 해 놓는다면은 단순히 배경 색깔 빼고 추가하고 이걸로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되는 영역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시 여기 서브 A 여기다가 배경 색깔을 한번 줬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또 딱 이 영역만큼만 잡혀 있어요. 제가 영역 크게 잡혀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A한테는 굳이 크기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li에 줬던 크기가 있으니까 그 크기 따라가라고 명령 지우면 되겠죠. 근데 크기만 쓰면은 인식 안 될 테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을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모든 li 영역만큼의 선택 영역이 모두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CSS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저장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차례인데 스크립트 파일은 보통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jQuery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데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jQuery 파일을 미리 시험장에서 제공을 해줘요. 버전만 조금 틀린데 그 버전은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새로 주어진 파일을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여러분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 링크 걸어냈던 공유 주소 부분에 jQuery 3.5.1 min.js라는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은 우리 만들어놨던 폴더에 스크립트 폴더에 jQuery 3.5.1 min.js 이 파일을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만 해 놓는 게 아니라 HTML에 우리 링크 CSS 연결했던 것처럼 이 밑에다가 스크립트 SIC 해가지고 스크립트 폴더 안에 jQuery 3.5.1 위치 확인하고 엔터 쳐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이거 안 쓰시면 jQuery 연결이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jQuery를 작성해야 되는 파일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스크립트 폴더 명 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 파일 이름은 그냥 script.js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인덱스 HTML 누르고 반드시 이 라이브러리 파일 밑으로 위에 쓰시면 안 됩니다. 밑에다가 src의 스크립트 안에 스크립트 JS 똑같이 타입 연결하는 식으로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경로를 연결을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반드시 먼저 써주셔야지 올바르게 연결이 되니까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JS를 누르시면은 빈 파일이 나오는데 이제 HTML하고 다시 jQuery로 구분하시는 게 좋으니까 한쪽은 HTML, 한쪽은 스크립트 JS 파일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위아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jQuery를 쓰실 때는 바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HTML에 들어있는 서브나 이 메인 메뉴에 대한 태그를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정상적으로 작동해라 라는 의미로 HTML을 먼저 준비시켜라 라는 뜻의 ready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먼저 준비를 해서 사이 부분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요 시작과 끝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게 먼저 준비를 해 놓읍시다. 이거를 jQuery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는 ready 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ready 함수. 여기서 우리가 할 부분은 처음에는 서브 메뉴를 처음부터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서브라는 거는. 그럼 서브 메뉴 숨기기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서브 메뉴가 이제 숨겨졌으면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를 보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또 메뉴에 마우스를 나갔을 때 서브 메뉴를 다시 숨기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문제지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활성화 부분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되니까 활성화 메뉴에 대한 색상 변경하기 이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서브 메뉴를 먼저 숨길 건데 지금은 우선 이렇게 다 보이고 있어요. 얘가 처음에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얘는 보이고 얘는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안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서브 메뉴, 서브 올. 이 중에 당연히 서브 올이 얘를 다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그럼 여기다가 서브 메뉴 숨기는 대상으로 서브 올이라는 게 id라는 걸 기억하고 샵 적어놓고 CSS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서브 올을 hide, 숨겨라.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안 보이는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메뉴 1, 2, 3, 4를 기준으로 치지 않고 1번에 됐을 때 만약에 1번에 대한 서브만 나오는 거라면 1번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1, 2, 3, 4 어디에 마우스를 대든 무조건 메뉴가 다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4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메뉴와 서브까지 가지고 있는 내비, 여기에서 서브까지 동시에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비라는 걸 기준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비도 아이디죠? 그럼 내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위에서 숨겨놨던 서브 5를 쇼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뉴에 마우스를 딱 대면 처음에 안 보이다가 떼면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한다. 또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 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죠. 부드럽게 나타난다, 사라진다, 이거는 보통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실 때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똑같은 내비를 기준으로 마우스가 나갔을 때 얘가 다시 올라가면서 사라질 거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똑같을 땐 굳이 내비를 또 안 적으셔도 돼요. 소가로 끝나는 부분에 바로 마우스 나갔을 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똑같은 서브 올 대상 기준으로 슬라이드 업을 넣어 주시면은 올렸을 때 나타나고 나갔을 때 사라지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마우스를 좀 빨리 움직여 볼게요. 자, 그리고 완전히 나가봤어요. 근데 저 마우스 내보냈는데 얘가 계속 움직여요. 이거를 마우스 움직인 횟수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쌓아가지고 계속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이 중간에다가 반드시 스탑이라는 명령어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슬라이드 업과 슬라이드 다운이 마우스 횟수로 인식을 안 하고 딱 당장 올라가 있는 마우스의 움직임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나가면 그대로 끝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스탑, 이 정보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번에는 마우스를 대면은 얘가 사라지게 색깔이 바뀌게 할 거예요. 지금 서브 메뉴 숨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제 메뉴 색상 변경을 할 건데 이 부분도 선택되는 부분 기준이기 때문에 A, 링크 기준으로 사용을 할게요. 위쪽에 메뉴 부분부터 먼저 할 거니까 메뉴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서 또 A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A에 마우스를 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선택한 대상 this를 기준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변경을 하겠다. 제가 원래 줬던 색깔이 분홍 색깔이었죠. 그럼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노란 색깔로 변경이 되게 할게요. 옐로우로 변경되라.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처음엔 안 보이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변하죠. 근데 나가면은 다시 원래 분홍 색깔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똑같은 대상일 땐 굳이 또 대상 안 적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바로 마우스 정보, 마우스 오버와 아웃으로 쓰셔도 문제 없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this가 아니라 내가 마우스 올린 대상, 나간 대상 상관없이 무조건 나간 대상은 안 보이는 게 맞으니까 똑같이 이번에 그냥 모든 A 기준으로 백그라운드 색깔을 분홍 색깔로 설정해라.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홍이다가 올리면 노랑, 나가면 분홍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댔을 때 색깔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활성화 색상 변경에
서브를 추가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항상 주석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작업을 수월하게 나중에 수정도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서브 얘를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서브는 우리 클래스였으니까 클래스는 점으로 쓰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점. 이번엔 마우스 오버로 해볼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서브의 색상이 달라지게 할 건데 그 이전에 이번에 좀 더 작업하기 여러분이 쉽게 CSS도 조금 건드리고 가볼게요. 여기는 잠깐 이대로 멈춰 놓으시고 CSS 파일로 이동을 해서 내비 서브 부분에 LIA 여기를 복사해서요. 그대로 밑에다 옮기고 LI의 바로 상태 선택자로 호버를 붙이세요. LI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의 색깔을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A의 색깔을 처음에 그린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마우스를 올리면 노란 색깔로 변경이 되게 해봅시다. 그러면 저장하고 봤을 때 우선 여기서 노란 색깔이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서브의 마우스를 댔을 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건 지금 간단하게 해결을 했는데 서브의 마우스를 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메뉴 색깔도 활성화되게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브의 마우스를 올려놔도 메뉴의 색깔이 그대로 변경이 되어 있죠. 얘네들처럼 똑같이 흰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만들어 주시려면은 내가 올리는 서브의 대상에 대한 UL 개수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UL에 대한 서브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첫 번째 메뉴 1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서브에 대해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그 두 번째 메뉴를 가지고 있는 UL에 대한 개수 두 번째 이 UL에 대한 두 번째 메뉴 2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태그는 틀리지만 개수는 똑같죠. 첫 번째 UL에 마우스를 댔을 때는 첫 번째 메뉴가 활성화되고 두 번째 UL에 마우스를 댔을 때는 두 번째 메뉴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아까 서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대상에 내가 지금 마우스를 올린 서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느 쪽인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덱스 넘버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현재 마우스를 올린 대상, 현재 대상이 디스라고 했죠. 거기에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시 콘솔 로그로 테스트를 인덱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F12로 콘솔 창을 털어놓고 보시면 서브의 마우스를 했을 때 여기는 0번, 여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뜨죠. 0, 1, 2, 3 이런 식으로 jQuery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위쪽에 메뉴 안에 li 여기서 A가 아니라 li가 실제 형제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대상 잡아줄 때는 우선 li로 인식해 줘야 돼요. li의 대상을 잡아주는 인덱스 넘버 EQ를 이용해서 위에서 변수에 저장한 인덱스를 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실제 A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식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find A를 쓰세요. 그 다음 CSS로 내가 변경해 놔야 되는 색깔 마우스 올렸을 때는 노란 색깔 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란 색깔로 변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해도 마우스가 나가면은 이번에는 선택된 대상 상관없이 무조건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li 안에 a까지 한 번에 작성을 해서 원래 색깔인 분홍 색깔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노랑 유지되고 있죠. 옆으로 가면은 메뉴가 같이 옆으로 따라다니죠. 여기서도 잘 되고 있고 메뉴도
각각 옆으로 이동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메뉴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1번 테스트 경우와 2번 테스트 경우를 모두 완벽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